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11월 대선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첫 TV 토론이 LA 시간 오후 6시부터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됩니다. 정책 측면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 고물가, 낙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국정 운영과 정치 이력을 단연간 지켜본 유권자들은 양측의 정책과 공방 포인트에 이미 익숙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0분간의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81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78세의 역대 최고령급 대선 후보인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지도자다움과 활력을 어필할 수 있을지가 결국 토론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토론회가 고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두 후보를 두고 어느 쪽이 차악인가를 무소속 유권자들의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1월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스윙 스테이트 7곳 중 5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7곳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3곳에서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이 3개 주의 표심이 대선 향방을 가를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1월 대선 여론조사와 지난 2차례 대선 결과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윙 스테이트 7곳 중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5%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4%포인트 우세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3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나머지 스윙 스테이트 4곳에서 패하더라도 총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5.7%로 높게 예측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실버가 4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할 확률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33.7%에 그쳤습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이트 실버는 2008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 50개 주 중 49개 주의 결과를 맞췄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민 롬니 전 상원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0개 주의 예측 결과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재개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방위 당국은 다수의 사상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이어져 슈자이아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민간인 사이에 은신한 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민간인은 교전 지역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스라엘군은 북부와 중부에서도 하마스가 재기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주장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은 독대했는데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전 의장이 그게 무엇인지 묻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90원을 기록하는 등 1,4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여 만에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 엔화는 3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그새 방어선도 여러 차례 깨지면서 어느새 160엔 선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주요 통화값이 모두 내렸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달러화 값이 나홀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거나 중동 지역 분쟁 재점화를 비롯해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원달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도 더운 날씨 보일 전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9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